강선우, 김병기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1억.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조금 전에 오늘 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단독 보도로 녹취록 2개가 공개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MBC에서 하나 공개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녹취를 입수를 했다고 하고 녹취록을 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그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단독 보도로 MBC가 강선우, 김병기 녹취록을 입수를 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참 공교롭죠. 강선우가 그전에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가 됐다가 장관에 못 올라갔죠. 그런데 김병기 최근에 그 갑질을 막 했다가 이게 보좌관들이 그 릴레이 폭로를 하고 있어서 콘에 몰려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번 일 때문이 아니고 그 전에 통화를 한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3년 전 2022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그때 강선우는 민주당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병기는 원내대표 하기 전에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간사고 한 명은 위원이었죠. 간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더 높죠. 그런데 녹취파이 이 강선우가 서울시의원에 나서려는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토로하면서 강선우가 김병기와 상의하는 내용이 오늘 폭로가 됐습니다. 공천이 그때 한창이던 2022년 4월 21일에 오전 9시 반쯤에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가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을 본인 의원실로 불러서 고민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꺼내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서로 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내용이 뭐냐면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바로 돌려주든지 사무국장한테 맡겨두든지 공천 배제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돌려줬어야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됐다. 자, 말을 좀 그 전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말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에게 돌려주라고 한 건 돈이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녹취록에 1억 원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은 걸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강선우의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강선우의 지역구는 강서구입니다. 서울 강서구.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다. 강선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선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누군가에게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받았다. 그런데 돈을 건넨 사람은 누굴까요? 돈을 건넨 사람,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서울시 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경 현 서울시의원 김경, 어디선가 들어보신 이름이죠.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폭로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당원 모집한 것뿐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민정기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통일교 3,000명이 민주당에 입당을 한 의혹이 있다. 그 녹취록을 그때도 공개를 한 적이 있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경이었습니다. 민주당 그 서울시의원, 강서구 소속의 강서구가 지역구인 서울시의원 김경, 서울시의 부의장이었고 나중에 서울시의회의 상임위원장이었죠. 부의장이 아니고 상임위원장이었던 김경이 당비 대납까지 그때 제안을 했다 해서 김경 이름이 나왔었는데, 바로 그 김경이 그때 강서구 의원인데 강서구 구청장에 도전을 하려니까 구청장은 민주당이라고 해서 그 옆에 영등포
영등포의 구청장으로 도전을 하려고 영등포 국회의원이었던 김민석 총리하고도 만났다.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김경인데, 김경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1억 원을 같은 강수구 안에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보좌관에게, 강수는 지역보좌관에게. 그걸 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녹취록에 나온 겁니다. 녹취에서 김병기는 김경 그분에 대해서 공관위원으로서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허락할 수 없다.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공관위 전체의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 빨리 안 받으셔야지 왜 갖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강순호가 울먹이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를 합니다. 녹취록에 MBC가 공개한 겁니다. 왜 지금 좌파에서 계속 공개를 하냐 하면은 이게 김병기의 전 6명 한꺼번에 잘린 보좌진들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 이런 것들이 지금 MBC, 경향신문 이렇게 좌파 매체에 의해서 한겨레를 비롯해서 계속 공개가 되는 상황이죠.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강 의원은 결과가 낮아 전달이 됐고 김경 시의원한테 연락이 왔고 결과라는 건 공천 결과겠죠. 지역 보좌관의 조언에 따라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수의 서울시당 공관위원과 실무진은 당시 다주택자였던 김경 시의원에 대한 적격 논란이 공관위 내부에서 있었다. 이렇게 MBC 취재진에게 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화를 마무리해가던 김병기가 강순호에게 어차피 김경 시의원이 기자회견 할 거 아니냐. 일단 돈부터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 대화가 오간 다음 날 2022년 4월 22일 민주당은 김경 시의원을 강순호 의원 지역구인 강수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자, 이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1억 원의 이 공천 헌금 비슷하게 전달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규명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 좌파 매체에서 계속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병기의 옛 보좌관들이 계속 폭로를 하겠죠. 또 하나 녹음 테이프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뉴스타파가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김병기가 2022년 김병기의 배우자 이모 씨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유용 그 이야기가 있었죠. 김병기의 배우자가 김병기의 그 지역구의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대신 썼다. 그거를 그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사건 은폐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녹음 파일을 보면은 이 김병기는 2022년 8월 28일 보좌 직원 A씨, 그러니까 폭로를 한 사람이겠죠.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폭로자 중에 보좌 직원 A씨에게 전화를 해서 옆에 누가 있냐고 물은 뒤 이 보좌관이 없습니다고 하니까 얘기를 꺼냅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음 파일입니다. 조진 부의장 카드가 있잖아. 카드가 있는데 아마 우리 안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의장이 카드 이거 다 써요.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가 한 50만 원 쓰고 우리 안 사람들이 이게 전부 누구지 고문들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 봐. 조진이한테 야 너는 왜 밥 안 사냐 그러니까 나 카드 없어. 사모가 갖고 써 이랬나 봐. 근데 그게 녹음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자, 조진희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동작구 부의장이죠. 동작구 의회 부의장. 그리고 김병기는 동작구 의회 의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두 사람이 뭐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구의원에 대한 공천권, 지방선택 공천권은 그
쪽이 국회의원이 지고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완전히 갑을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다. 보통 일반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김병기가 조진희 부의장 본인의 공천권을 행사를 했을 겁니다. 짐작이지만 조진희 부의장 업무 추진비 카드를 안 사람이 쓴 것 같다. 내 와이프가 쓴 것 같다. 조진희가 이거 카드 다 쓰라고 해서 우리 안 사람이 누구 만날 때 썼나 보다. 어떻게 국회의원 배우자가 그 이해 업무 추진비 부의장 거를 갖다가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병기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 조진이한테 그 부의장한테 야 너는 왜 밥도 좀 안 사냐. 그러니까 조진이가 아 나 카드 없어. 사모가 갖고 있어. 김병기 와이프가 갖고 있어. 이랬나 보다. 그게 녹음이 됐다. 이렇게 자기 보좌관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통화 내용을 보면 그 보좌관이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두 사람이 있었죠. 잘린 사람 6명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김병기가 그 보좌관한테 이 당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사모님이 직접 안 썼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했다. 그런데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당신한테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 그 보좌관한테. 그래야 무슨 대응이 될 것 아니냐. 당신 변호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조진이가 카드로 식사를 하게 해줬으면 법에 걸리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보좌관이 문제가 심각하긴 하다. 부의장 업무 추진비를 엉뚱한 데 썼으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고 범죄가 다 되는 거다. 보좌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조진희가 자기 배우자가 업무 추진비를 카드를 썼다고 말하면은 둘 다 걸리냐? 자기 배우자하고 조진희하고 둘 다 걸리냐? 그러니까는 보좌관이 둘 다 걸리는 거다. 이렇게 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막 대응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뭐 폭로가 됐습니다. 일일이 제가 뭐 끝까지 이 말씀 드리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아, 정말 이렇게까지 이 갑질을 했는가. 지금 김병기와 관련해서는 이거 외에 엄청난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국회의원들 특권 폐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특권 폐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렇게 음성적인 특혜 받는 거. 이거 다 어떻게 없을 거냐. 김병기 사례에서 다 드러났죠. 무슨 뭐 제주도 여행 가는데 팔 호텔에 뭐 로열 스위트룸 2박 공짜. 무슨 이 자기 며느리하고 손주 베트남 가는데 그 우리 국적항공사 나와서 영접해라. 우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니까는 완전히 국정감사 나가는 그런 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쏟아지고 있는데 김병기가 사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김병기 사퇴를 못 시킬까요? 나는 지금 정청래는 계속 김병기가 사퇴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입장 발표란 게 사퇴 외에 무슨 입장 발표가 있습니까? 그런데 김병기는 계속 내일 무슨 뭐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마 지금까지 버티는 거 보면은 사퇴 발표가 아닐 것이다. 그냥 대충 사과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 김병기가 사퇴를 못할까? 김병기는 아마 이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정청래와 이재명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정청래는 김병기를 쫓아내려고 하죠. 그 전에 몇 번 그 대표하고 원내대표 사이에 충돌도 있었습니다.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친명계 쪽의 눈치를 봐야 되죠. 김병기. 그래서 아마 이재명 쪽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재명이 김병기를 쳐낼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왜? 쳐내면은 원내대표 경선이 있어야 되죠.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지금 당을 정청래가 거의 막 접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청, 친명 뭐 이렇게 뭐 충돌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뭐 친청, 친명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사생결단식으로 싸우고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김병기를 물러나게 하면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은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범친명, 박정, 그리고 박정이 있고, 이재명 쪽에 박정 의원이 있고, 이 정청래 체제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내니까 정청래 사람으로 볼 수 있죠. 백혜련이 있고, 하나는 이제 친문이지만, 그 이재명 때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던 한병도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정청래 체제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조승래도 출마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친명, 친청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대리전을 치러서 친명이 또 패하면은 그때 이 박찬대가 이재명의 지원을 받았지만은 김어준의 지원을 받은 정청래에게 졌죠. 그런데 이번에 또 패하면은 이재명은 당에서 실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입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장 이 지방선거 공천권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리고 영이 안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내대표도 완전히 정청래 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안 시키고 김병기 사퇴 안 시키고 좀 버텨보자 이런 게 아닌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그런 식의 이 말을 했습니다. 김병기 문제에 대해서 그 비위 의혹은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원내에서 위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청와대가 쉽게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좀 더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따로 의사 표명을 할 기회는 없지 않을까 싶다. 일단 모른 채 물러나 있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 갑질 그리고 특혜, 습관성이 특혜 논란으로 별짓을 다 했죠. 보좌관 시켜서. 그것이 지금 국민 감정선을 엄청 건드리고 있고 이재명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겠다. 물러서는 건 아니죠. 지금 물 밑에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겠죠.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지 않는 게 지금 유리하다고 보고 어떻게 하든 이 물타기를 좀 해서 이걸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해훈을 지금 갑자기 기획처 장관으로 발표한 것도 김병기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집권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다른 이슈를 들고 나서 그 이슈를 덮었죠. 뭐 김현지 이 파문 일어났을 때 또 다른 걸 가지고 들고 나서 막 덮고 그 마찬가지로 이 김병기 파문이 너무 좌파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고 하는 이 상황으로 가니까 이 파문을 덮기 위해서 이해훈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 외에 진짜 엄흉한 흉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